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고. 자, 여기 보세요. 지난 시간에 산화 상태에서 산화수 얘기를 좀 잠깐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거 음성도에 의해서 이 결합을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야. 그래 하게 되면 그 전자가 어느 쪽으로 이제 쏠려 있는가를 따지는 그러한 식이 지금 지난 시간에 가르쳐 준 요 관계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자 구조와 분자 구조라는 얘기는 분자가 어떤 원자랑 결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원자들이 다양한 산화수를 갖게 돼요. 뭐 일단 눈에 띄는 건 1족하고 2족은 그냥 전형적으로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가져요. 알겠지? 네. 음성도가 작은 애들은 이제 플러스를 많이 갖고, 이제 뭐 사실은 탄소 같은 경우도 플러스 4를 갖는다고 돼 있는데, 얘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요. 탄소라든가 아니면 질소라든가 아니면 염소라든가 이런 애들은 어떤 원자가 결합하냐에 따라서 플러스도 가질 수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가 0이죠. 0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질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같이 갖겠지. 그지? 염소 같은 경우는 음성도가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뭐 수소 같은 애들하고 결합했을 때는 마이너스를 갖지만 또 다양하게 플러스를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화학 반응식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의 산화수를 결정하려면 몇 가지 규칙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좀 기억하려고 노력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요. 호돈소 물질. 자, 호돈소 물질은 산화수를 0으로 놔요. 예를 들어서 금속이 있고 NA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그다음에 O2도 있고 뭐 Cl2도 있고 뭐 다양한 호돈소 물질들이 금속과 비금속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산화수는 0, 0, 0,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온 중에 일원자 이온이라고 있습니다. 자, 일원자 이온은 뭐냐면 원자 하나가 이온을 나타내 주는 뭐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온의 전화량이 돼요. Na 플러스, O2 마이너스. 자, 각각 나트륨 이온하고 산화 이온이에요. 자, 그럼 나트륨 이온은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산화 이온수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금속이 있어요. 금속은 자,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전기 음성도 있죠.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합물의 형태에서는 전부 다 이제 산화수는 양의 산화수를 갖게 됩니다. 거의 예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원소들은 결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1족 무조건 플러스 1이에요. 2족은 무조건 플러스 2가 됩니다. 13족은 플러스 3이 될 것이고 알겠지? 하지만 아닌 애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경우는 플러스 2를 갖기도 하고 플러스 2를 갖기도 해요. 자, 일단 양의 산화수를 갖기는 하지만은 이와 같이 플러스 1도 가질 수 있고 플러스 2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FE도 마찬가지야. 자, FE. 얘는 플러스 2도 같고,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도 가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비금속. 자, 비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큰 애들이에요. 자,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음의 산화수를 많이 갖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금속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비금속은 몇 가지 규칙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플로리는 음성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어떠한 화합물에서도 얘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고요. 수소. 수소는 음성도가 작은 비금속 중에 하나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져요. 물론 수소가 금속이랑 결합했을 때는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뭐 NaH 전부 다 이온 결합을 하고 있죠. MgH2. 자, 이 경우는 NA가 금속이라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수소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로 가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산화수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로 가져요. 자,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들을 금속 수소화물이라 그러는데 금속 수소화물인 경우에는 수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산소. 자,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를 가져요. 마이너스 2. 자, 하지만 얘도 많이 있습니다. H2O2, OF2.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라면 산소는 플러스 2에 해당하는 산화수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비금속의 산화수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합물에서 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의 산화수 합이야. 산화수의 합. 자, 일단 산화수의 합은요. 중성화학종인 경우에는 0입니다. 다음 이온일 경우에는 이온의 전하량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물질에서 뭐 황의, 질소의, Mn의, 크롬의 산화수를 좀 결정해 볼 거예요. 자, 먼저 황 마이너스 2죠. 질소 플러스 5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는 산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3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2를 나타내주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얘가 5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이 산화수를 우리가 이제 그 정할 때 이 플러스 5가 플러스 5라 그래야지 5라 그러면 또 틀려요. 그냥 5라 그러면 안 돼. 작년에 어떤 학교 내신에서 이게 나왔는데 서술형에서 감점이 돼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감점이 돼서 왔어요. 니네 학교 같아.
어딘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느낌이 그래. 조금 뭐 그걸 굉장히 틀렸다고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채점했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실제로는 플러스 5가 맞죠.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5라는 의미는 또 플러스 들어갔다, 생략을 했다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산화수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 MN이 있어요. 예, 얘는 예, 산소가 마이너스 2가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7. 자, 여기 크롬이 있습니다. 크롬이 2개 있네요. 음, 그러면은 크롬 하나는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자, 이렇듯이 산화수를 결정하고 나서 죄송했죠? 그런 산화수를 결정하고 나면 앞으로 보시면 산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었죠. 전자를 잃었으면 전자를 잃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빠진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빠지면 산화수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음이 빠졌으니까 양쪽으로 간다는 것을 증가한다는 얘기해주고. 자, 전자를 얻어왔죠? 전자를 얻어왔다는 얘기는 음을 얻었기 때문에 음수 쪽으로 가는 걸 산화수가 감소한다는 표현을 써요. 산화수가 감소한다. 알겠지?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경우, 산화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환원이라고 하는데, 자, 염소와 그 다음에 NA가 반응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산화수를 보게 되면 0이고요. 얘도 0이고,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산화수가 증가했죠? 증가해서 뭐라 그러면 되겠어? 산화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산화수가 감소했으니까 혼합되었다라고. 자, 이때 이 NA라고 하는 물질은 산화수가 증가해서 산화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 줬기 때문에 이 물질의 종류에서는 환원제라고 하고요. 자, 염소는 자기 자신이 환원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 줬다 그래서 산화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 산화화학종을 환원제. 그 다음에 환원한 화학종을 산화제.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산화제하고 환원제를 좀 정리를 하고 거듭할게요. 자, 먼저 어, 산화제. 자, 산화제가 어떤 물질이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환원하는 물질이라고 그랬어. 그지? 자, 그러면 이 산화제는 전자를 얻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크다. 그러면 좋은 산화제가 되죠. 자, 좋은 산화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산화력이 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았죠? 좋은 산화제다. 다른 말로 산화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렇다면 전자를 얻어오는 경향이 크려면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음성도라는 개념이 크면 좋을까, 작으면 좋을까? 전기 음성도가. 그렇죠. 클수록 좋은 산화제다. 다음, 자, 원소 가지고 있는 산화수가 있는데, 산화수를 딱 보면은 얘가 전자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원소가 전자가 많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전자가 많이 없는 상태인지. 자, 그렇다면 전자를 얻어오는 경향은 전자가 없을 때가 좋겠어요? 아니면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좋겠어요? 자, 전자를 얻어오는 경향은 전자가 없는 경우가 더 좋아요. 전자가 없어지면 전자를 얻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자가 없는 상태는 산화수가 클수록이에요. 클수록. 산화수가 크다는 얘기는 뭐 플러스 5, 플러스 6 이와 같은 애들이 크다는 얘기거든. 자, 그럼 이런 산화수가 큰 애들은 또 마찬가지로 좋은 산화제로 사용되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애들이 이제 있냐면 F2라든가 Cl2. 이게 호전성 물질이긴 해. 자, 그런데 음성도가 큰 애들이야. 그래서 좋은 산화제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NO3-라든가 MnO4- 이런 애들 있죠. 산화수가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5가 되고 얘는 플러스 7이 됩니다. 자, 이만큼 이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잘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다음 이번에 두 번째 환원제를 정리할게요. 자, 환원제 뭐냐면 자기 자신을 산화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주는 그러한 물질을 환원제라 그럽니다. 자, 그래가지고 환원제. 자, 자기가 환원하려면 전자를 내줘야죠. 그지? 그래서 얘는 전자를 전자를 내놓는 경향이 클 때 좋은 환원제. 자, 이 좋은 환원제라는 얘기는 아까 산화력과 마찬가지로 환원력이 크다는 걸 뜻해요. 자, 그러면 전자를 내놓는 경향이 클 때 좋은 환원제라 그랬는데 전자는 어떤 애들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전기 음성도가. 그렇지. 작으면 작을수록. 음성도가 작으면, 그러니까 작은 애들, 뭐, 금속인 경우에, 뭐, 1족이나 아니면 뭐, 일부 2족 같은 경우. 자, 음성도가 작으면 얘는 좋은 환원제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를 내놔야 되니까,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좋겠죠, 반대로. 그럼 산화수가 어떨 때? 산화수가 작을수록. 그렇죠? 좋은 환원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H2S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NA, LI 뭐 이런 애들.
그다음에 FeCl2 이런 애들. 자, 보시면요.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산화수로 봤을 때 산수가 작아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금속이죠. 일족이야. 전자를 잘 내놓는단 말이야. 그럼 다른 물질을 잘 환원시켜주기 때문에 환원제로 쓰입니다. Fe는 이게 플러스 2거든요. 플러스 2인데 Fe는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플러스 2가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하나 내놓는다는 얘기고 그렇게 잘 내놓을 수 있다면 다른 물질을 뭐 시켜줄 수 있냐면 환원을 시켜줄 수 있다 이 뜻이겠지.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산화제, 환원제라고 얘기해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산화수를 이용해서 정의 내리는 과정을 봤다면 이 산화환원 반응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산화가 됐다고 하고요. 환원이 됐다 합시다. 산화한 거, 환원제. 환원한 거, 산화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산화환원 반응에서 자,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산화 환원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동시성의 특징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동시성. 산화만 일어나는 경우도 없고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두 번째. 자,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잃은 전자의 몰수하고 얻은 전자의 몰수가 언제든 같습니다. 잃은 전자의 몰수와 얻은 전자의 몰수는 항상 같아요. 당연하겠죠. 전자를 잃었으면 그 전자가 어디 보면 우주 공간에 빠져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떤 물질인가 전자를 얻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산화 환원 반응의 특징을 이용하여 이제 뭐로 할 거냐면 균형 맞추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균형 맞추. 자, 그래서 그 균형 맞추는 방법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산화수법이라고 그래요. 자, 순서 네 가지예요. 음. 자, 위에서부터 전원산수, 사자성어 같지? 첫 번째는 전하의 균형, 두 번째는 원자수, 그 중에서 산소, 수소. 이렇게 맞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하의 균형은 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지. 이게 이른 전자. 이 이른 전자와 같은 말이 뭐냐면 전자를 잃은 만큼 산화수가 증가하게 돼 있어. 알았지? 그래서 얘는 증가한 산화수가 돼. 그 다음에 얻었어요. 전자를 얻었죠. 얻은 전자의 몰수. 얻은 전자의 몰수는 전자를 얻었잖아. 전자를 얻었으면 산화수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소한 산화수. 알겠죠? 그래서 잃은 전자의 몰수와 얻은 전자의 몰수가 같은 건 결국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잃은 전자의 몰수와 얻은 전자의 몰수가 같다. 예, 이거는 같이 전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원자란 얘기는 결국 질량 균형을 맞춰주는데 얘는 수소와 산소를 제외하고, 자, 산소는 산소 원자가 모자라는 쪽에 물을 더하고요. 수소는 모자라는 쪽에 H 플러스를 더한다. 자, 해보면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봐야 되는 건 반응식에 있는 원소들의 산화수를 먼저 판단할 건데요. 자, MnO4에서 Mn이 얼마였죠? 산화수가? 7. 자, F는 얘는 얘는 자, 일단 MnO4에서 산화수가 플러스 7이 플러스 2가 된 건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나요? 자, 뭔 소리야? 우리 학원에서 나온 소리? 자, 플러스 2가 플러스 3이 된 건 산화수가 얼마 증가했어요? 1. 자, 그러면 전자를 5개 잃고 하나 잃었다 이 뜻이야. 하나 얻었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 잃고 5개 얻었다. 정반응이 진행하면서. 그럼 이런 전자 얻은 전자를 갖게 해주려면 여기다 5를 곱해줘요. 알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5 마이너스 5 딱 맞았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원자를 맞춰주는데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원자를 맞추래요. 그럼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원자를 맞추면 여기랑 여기랑 일단 맞겠죠? 일단 철 5개, 그 다음에 Mn이 또 하나씩. 세 번째 뭐냐면 산소수를 맞춰주는데 모자라는 쪽에 물을 더하라 그랬어요. 여기 4개 있어요. 그죠? 이쪽에 없죠? 없으니까 여기다가 4H2O를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할 거는 수소는 H 플러스를 이용해서 맞추주래요. 그러면 이게 4H2O니까 얼마예요? 8H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균형이 안 맞는 산화환원방의 균형을 이와 같이 산화수의 변화를 이용해서 맞추는데, 자, 맞추고 나서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 양적 관계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자, 0.1몰 농도의 KMNO4 100ml와 반응하는 FeCl2의 수용액이 50ml였다면 FeCl2 수용액의 농도는 얼마가 되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MnO4하고 Fe 플러스의 몰수비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5라는 거 알겠어? 위에 식에서. 위에 식에서 여기 1이 있잖아. 1대 5지? 자, 그러면 농도와 부피를 곱한 값. 다시 말하면 0.1몰 농도가 있으면 0.1몰 농도에다가 곱하기 부피를 100을 하면 이게 몰수예요. 얘하고 자, FeCl2의 농도를 몰라요. 그죠? FeCl2의 농도가 미지수고 곱하기 50 했어요. 알았지? 그럼 얘네들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5래요. 자, 그럼 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가 돼요? 1이 돼요? 얘는 1몰 농도가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수용액의 양적 관계는 결국 물질의 몰수와 그 몰수를 구하기 위한 몰 농도와 부피 이런 것들이 양적 관계로서 이제 문제가 돼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양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 아니, 균형부터 맞춰야지 뭘. 맞죠? 반응식의 균형부터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산화하는 반응의 균형 맞추는 예제들이 있을 겁니다. 예. 자, 맞춰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일단 풀어줄 거니까 이거 그 다음 또 네 번째. 네 번째 그 다음 예, 네, 기랑. 예, 글쎄요. 플러스 6 플러스 4 플러스 3 이건 플러스. 플러스 6이잖아. 네. 3부터 자, 플러스 4가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산화수 얼마 준 거였어? 2치. 플러스 6이 플러스 3이 되는 건 산화수 얼마 감소했어요? 근데 그런 크롬이 두 개가 있는 거거든? 이걸 두 개를 이렇게 해놓고 봐야지. 아, CR 죽나. 그렇죠? 네. 산화수가 바뀐 게 있으면 바뀐 걸 모두 고려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곱하기 뭐 해주면 돼? 3 하면 되겠지. 3, 3을 이렇게 붙여줘. 그렇게 되면 산소가 저기 총 몇 개냐면 7개, 13개. 몇 개 했어요? 12개. 몇 개 부족해? 한 개 부족하면 H2를 하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부족하니까 여기에 H 플러스를 붙여주고 그런 줄 알겠어? 네. 자, 그다음 얘도 좀 해줄게요. 자, 산화수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질소부터.
자, 질소는 플러스 5가 플러스 2가 된 거니까 산소가 얼마가 감소했냐면 3만큼 감소했어. 마이너스 2가 0이 된 거죠. 그래, 마이너스가 0이 되겠으니까 얘는 2만큼이 증가한 거죠. 네. 자, 증가한 산소와 감소한 산소 같게 하려면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니까 3, 3 해주면 되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니까 2, 2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원자수를 맞춰보면 질소 2개 맞고요. 네. 그 다음 황도 3개 맞아요. 산소를 맞추면 되는 거죠. 네. 산소는 여기 2, 3은 6, 여기는 2. 몇 개 부족해요? 네. 2개. 자, 4개 부족하면 4H2. 그럼 수소는 맞을 겁니다. 네. 그 수소는 맞을 겁니다라고 내가 단정지어 얘기했잖아. 네.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 여기가 중성이지. 네. 여기도 중성인데 더한 물까지 중성이야. 이 어느 쪽에다 H 플러스가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전하의 균형이 깨지지. 알았지? 그러니까 H 플러스 딱 보면 물 맞추면 물이 맞으면 당연히 다 맞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화살표의 의미는 같다는 의미가 있는데 같다는 의미는 양쪽의 전하량의 합이 같다는 의미도 똑같아요. 알았어? 그러니까 중성들만 있으면 H 플러스가 어느 한쪽에 있으면 그 전하량의 합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H는 맞게 돼 있어. 예, 그래서 H가 없는 거예요. 두 개를 세 개를 좀 볼게요. 뭐 보자 그랬지? 이거지? 지금 이건가? 네. 지금 자, 얘는 KMnO4에서 Mn의 산화수가 플러스 7이에요. 네. CL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Mn이 플러스 2가 되고요. 얘가 0이 됩니다. 일단 Mn부터 살피면 Mn의 산화수는 플러스 7이 플러스 2가 됐기 때문에 산화수가 마이너스 5만큼 감소를 했고요. 마이너스 1이 또 얼마가 됐냐면 0이 된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0이 된 거니까 산화수가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1만큼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 CL2 보이죠? 2. 자, 그러면 산화수는 이렇게 해서 5만큼 감소하고 2만큼 증가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곱하고 여기다가는 5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됐겠지? 자, 그러면 이제 원자수 맞출게요. 자,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원자수를 맞추면 2KMnO 보니까 K가 2개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죠. 2KCl. 네. 네, 염소 맞춰야죠. 염소. 실 이미 이렇게 다 썼고. 아니, 그게 뭐 중요해. K가 맞아야 되니까 2를 먼저 해주고 염소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6개지? 그럼 여기가 16개면 되지. 자, 그 다음 산소를 맞추면은 산소는 KMnO4에 산소가 총 8개 있어요. 이쪽에 없으니까 8H2를 딱 해주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수소 16개를 맞을 겁니다. 알겠죠? 얘는 괜찮아요? 네. 맨 마지막 한번 할까요? NaCl에서 Cl이 산소가 마이너스 1이에요. 황은 플러스 6, Mn은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2, 0. 자, 산화수가 변한 것들이 보일 거예요. 자, 먼저 Mn이 변한 거 보이죠?
자, 그럼 얘는 이만큼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자, CL이 있습니다. CL은 증가한 거죠. 네. 1만큼 증가했는데 CL2니까 여기다 2 해주고 2개라는 걸 표시해 줘야지. 그러면 감소한 산화수와 증가한 산화수가 동일해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원자를 맞춰야 되겠죠? 자, 원자 맞춰볼게요. 그래서 NA 똑같고 S도 같고 Mn도 같은데 어이구 여기 보니까 염소가 이렇게 되면 4개잖아. 네. 4개니까 여기 4가 돼야죠. 그럼 NA가 4개이기 때문에 얘는 2개가 돼야 돼요. 그럼 황이 2개니까 여기도 2개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수소와 산소를 제외한 원자수가 다 맞았죠? 네. 자, 그럼 산소 8개, 2개, 10개. 여기는 4, 2, 8. 몇 개 부족해? 2개. 그러니까 이 H2를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몇 개 있냐면 수소가 4개 있어요. 그죠? 네. 네, 수소 4개 있으면 이쪽도 몇 개가 돼야 돼? 4개가 돼야 되는 거 맞지? 네. 그지?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시면 돼요. 자, 균형 맞추는 문제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물론 뭐 이제 고3까지 시간이 많고, 근데 당장 이제 내신을 대비할 때는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문제 풀 때마다 매번 이제 해야 되는데 뭐 100%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제 한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춘 이후에 양적 관계까지 물어봅니다. 알았죠? 예, 그때 또 계산 실수를 하면은 또 오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런 반응을 좀 볼 거예요. 어떤 반응이냐면 어, 여기가 산화수가 얼마냐면 산화수가 플러스 1이거든요. 0이 되고 그 다음엔 그게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화학종이 산화가 되기도 하고 환원이 되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불균등화 반응이라 그래요. 알았어? 뭐 이 반응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자 일단 플러스 1이 0이 되죠? 그럼 플러스 1이 0이 되는데 그럼 산화수가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예요? 마이너스. 감소한 거죠. 자 중요한 건 여기 CL2니까 2개가 이때 함부로 이쪽을 건들면 안 돼. 알았죠? 네. 자 플러스 1이 얼마가 됐어요? 플러스. 예? 플러스 3이 됐죠? 네. 그럼 플러스 3이 된 건 산화수 2만큼 증가한 거지? 네. 그러면 일단 감소한 산화수하고 증가한 산화수 같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무조건 원자. 자, 수소, 산소를 제외한 원자수를 맞추게 되면 여기는 하나, 둘, 세 개니까 ClO-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왼쪽에 3개 있으면 오른쪽에도 3개 있어야 되는데 ClO2-니까 얘는 H2가 하나 있으면 될 것이고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수소는 2개 있습니다. 2개 있기 때문에 EH 플러스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엔 자, 이런 방향 봅시다. 자, 과산화수소가 산소가 물이 되는 건데 산화수를 보게 되면 과산화수의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짜리가 0이 되는데 그죠? 자, 산화수가 1만큼 증가했는데 이때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는 2개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산소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예,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는 산화수가 1만큼이 감소한다는 뜻이고 네. 그지? 그러면 진간산화수 감소산소를 같게 하려면 곱하기 2를 할 때
여기만 2를 해주세요. 자, 얘네들은 맨 마지막에 원자수 맞출 때 건드리면 돼. 됐지? 네. 자, 그러면 어차피 수소와 산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수.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려면 2개 있으면 되겠죠? 수소는 오토매틱으로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자, 이 불균등화 반응은 많이 나와요. 뭐 지금 지금 나왔던 문제들을 전부 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불균등화 반응.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산화혼합 반응에서 이런 얘기 했는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알려줄게요. 간혹 나오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 지금 여기 보면 H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용액 상태가 산성이라는 뜻이야. 산은 H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 정도 알죠? 근데 만일 산화환원 반응이 염기성 용액에서 일어난다면 양변에 H 플러스 수만큼 OH 마이너스를 더한다. 그러니까 문제 그 반응식에 OH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염기성이라는 얘기니까 일단 산으로 풀고 그 다음엔 염기성 용액이라는 뜻으로 OH 마이너스 맞출 때는 여기다가 8 OH 마이너스 더하고 또다시 8 OH 마이너스를 똑같이 더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얼마가 돼요? 8H2가 되겠지? 네. 그지? 그런데 여기 4H2 원래 있었잖아. 4가 이쪽으로 나오면 되겠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아도 염기성 용액 따로 기억하지 말고 산성 용액을 따로 기억하지 말고 산성 수용액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염기성이면 H 플러스 수만큼 양변에 똑같이 OH 맛을 더하면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물이 어디로 와 있어? 물은 반응물 쪽에 와 있고 OH 마이너스는 생성물 쪽에 와 있는 거. 알았어요? 간혹 이 사설 모의고사에선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대부분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일단 마무리 칠 겁니다. 이 금속의 반응성은 통합과학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다음 화학원 교과서에도 간혹 이제 어떤 교과서는 다루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 간혹 뜨문뜨문 나옵니다.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알아두셔야 되는데 금속의 반응성은 다른 말로 산화되는 정도를 뜻하죠. 근데 이게 항상 상대적이고 그냥 무턱대고 산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는 산화가 잘 된다면 어떤 애는 산화가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이제 쭉 해서 금속들입니다. 칼카나마, 아라, 천리준합, 수구수은, 백금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 때 반응성이 크다.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갈 때 반응성이 작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응성이 크다, 반응성이 작다.
알겠지? 그럼 방사선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산화되기 쉽다는 거고요. 방사선이 작다는 것은 산화되기 어렵다야. 자, 기억할 건 금속은 절대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얻을 리는 없어요. 자연계에서. 알았지? 굉장히 드물어. 어? 자, 따라서 금속의 방사선이 크다는 것은 산화되기 쉽다는 뜻이고 작다는 것은 산화되기 어렵다는 뜻이고. 보면 이 금이거든. 맨 마지막에. 그치? 금 같은 경우는 뭐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말자라고 주고받잖아. 절대로 변하죠. 사랑은 변해서 사랑이야. 그래서 야, 뭐 부모하고 자식 간의 사랑도 변하는데 연인 간의 사랑은 왜 안 변하니? 이론과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지. 이론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 실제는 변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금도 조금씩 변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산화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금속들의 이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지? 이온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금속들의 이온. 금속들의 이온은 양이온이겠죠. E 플러스. GN인데. GNE 플러스. FE 플러스. 니켈 E 플러스. SN 플러스. 수소도 역시 H 플러스. 자, 여기 써 있는 거는 금속의 이온들이에요. 전부 양이온들이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일수. 자, 금속은 산화는 되고 환원이 안 되는 것처럼 금속 이온은 대부분이 환원이 돼요. 알았어요. 물론 이 중에는 산화가 되는 이온이 있긴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데 금속 이온이 전자를 받는다는 건 알아야지. 그러니까 금속 이온이 전자를 받으니까 환원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애들은 환원되기 어렵다. 항상 상대적입니다. 반대로 여기에 있는 금속 이온들은 환원되기 쉽다가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수용액상에서 금속과 금속 이온이 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얘네하고 얘네들이 같이 있다고 하자. 응?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냐면 금속은 산화가 어려운 금속이고 이온은 상대적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이온이기 때문에 두 놈 사이에서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쪽에 있는 금속들과 이쪽에 있는 이온들이 만났어.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구리금속인데 은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 구리금속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또 봐야죠. 은이온이 들어가 있는 수용액에 뭘 집어넣었다고? 구리를 집어넣었다. 알겠지? 그러면은 이렇게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산화가 쉽고요. 얘 금속보다 산화가 쉽고 이 이온은 환원되기 쉬우니까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여기서 구리가 이런 식으로 구리 이온으로 산화가 되면 전자가 남을 거예요. 그럼 은이 가서 전자를 받아서 은으로 석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리 금속이 있고 은이 있고요. 구리가 이온이 되고 은은 석출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수용액상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라는 걸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양연수의 변화가 일어나요. 양연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개가 없어지고 하나가 다시 녹아내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알겠지? 그러면 양연수는 줄어들고 수용의 밀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주어집니다, 원자량은. 알았지? 은은 108이고 원자량이 그다음에는 구리는 64예요. 그럼 108짜리가 두 개 빠지고 64짜리 들어왔으니 수용의 밀도는 감소해야죠. 그다음에 금속 막대의 질량은 반대로 늘어나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은이 달라붙을 테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수용의 상에서. 됐나요? 음. 그럼 이 반대의 반응은 일어나 안 일어나? 이 반대 반응은 안 일어나요. 알겠죠? 자, 수용액상의 금속의 몰수가 어떤 경우는 감소할 수도 어떤 경우는 증가할 수 있고 뭐 일정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지금 반응이 끝났을 때 지금 여기가 자, 몰수가 2n에서 n이 된 거야. 알겠지?
그럼 몰수가 이렇게 감소하려면, 어, 일단 반응하는 이온과 그 다음에 생성되는 이온이 있어요. 그지? 그럼 이제 이렇게 감소하려면은 반응하는 이온의 전하량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응? 반응하는 이온의 전하량은 작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들. 자, 지금 금속의 몰수니까 얘가 N몰이었던 거죠. 그죠? 이온은 뭐가 돼? 2N몰이 되겠지. 그지? 그럼 금속은 스몰에는 스몰 N으로 다 바꾸세요. 스몰 N. 그래서 여기가 2N 반응해서 얘가 N만큼 반응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N만큼, 얘는 2N만큼이 생성이 됐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 수용이 없고요. 금속도 없어요. 그다음에 얘가 n이 되고 en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2n이고 n이잖아. 그러니까 2n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값은 n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값과 같아. 그지? 그때 이때 요 1과 2는 뭐에 해당해? 전하량의 b가 되는데 나올 수 있는 문제는 플러스 1값, 플러스 2값, 플러스 3값밖에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됐나요? 다음. 네요. 그 다음에는 어, 자, 2n이 3이 되네요. 증가했네요. 그지? n만큼 증가. n이 반응해서 증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어떨 때? 반대죠. 네. 이온의 전환이 어땠을 때? 이온의 전환이 작을 때. 알겠지? 그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반응이라 봅시다. 맞죠? 그래서 맨 처음에 금속 이온이 2n이 있었어. 알겠지? 얘가 n만큼 반응을 다 한 거야. 그지? 반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얘는 n만큼 반응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잠깐만요. EN 아니지. 이렇게 되면 안 맞아 떨어지지. 금속 이온이 EN 3N이지. 이 3, 2요. 이렇게 쓴 거. 3 플러스하고 가 있는데 2 플러스. 네? 두 개, 세 개. 그다음에 세 개, 세 개, 두 개. 네. 그럼 이거 n을 또 바꿔야 돼. 자, 자, 아무튼 얘가 이제 2n만큼 없어졌어요. 얘가 몇 n이 되냐면 얘가 3n이 되겠죠.
맞죠? 네. 맞지? 여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는 금속이는 3N이 됐을 때 2N이 3N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때는 얘가 3N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속은. 이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예.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수용액상에 있는 이온들의 몰수죠. 2N이었다가 몇 N이 됐어요? 3N이 됐죠. 그지? 그래서 이 점. 자,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플러스 3가가 있는 거니까 2n에다 곱하기 3이죠. 자, 이 점은 3에다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3하고 2, 이 뒤에 곱한 이 3하고 2가 무슨 값이에요? 결국은 예, 전하량 B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전하량의 총합은 보존돼야 될 거야. 네. 알겠어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봤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금속들을 집어넣어서 이제 문제를 만들고 추론할 수 있게끔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건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봤냐면 중화 반응을 뺀, 그러니까 중화 반응, 그러니까 pH와 산염기와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뺀 나머지 얘기를 다 해본 겁니다. 알았어요? 네. 그럼 3분의 2를 한 거야. 4단원의 3분의 2를. 근데 여기선 문제를 좀 풀고 가야 돼.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자, 교재 문제 있을 거예요. 예제 1, 2, 3번을 비롯하여 자, 문제집 있죠? 네. 예, 문제집에 몇 강이냐면 쭉 넘겨보세요. 맨 뒤. 거기 보면 동적 평형 그 답, 동적 평형 말고 맨 마지막 단어 있습니다. 산화환원. 산화환원, 취집하는 에너지 뭐 그런 게 있을 거야. 하나 아니. 예, 반응이요. 예, 거기 부분을 좀 풀어보세요. 그렇죠? 네. 예, 거기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그 다음엔 중화 반응 넘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